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슈 키워드 시간에 계속 뽑아주신 이 조선주 그리고 전선주는 오늘같이 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과 함께한 분들은 좀 안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세 가지 키워드 뽑아주시죠. 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로 지금 TA 항공, 그다음에 대명 소노시즌, 그다음에 예림당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종목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명 소노시즌하고 그리고 TA 항공의 대주주죠. 예림당이 지금 인수전 경영권 분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소노 그룹 같은 경우도 TA 항공에 지금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실 대명소노 그룹이 더 좀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을 3.3% 정도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죠. TA 항공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경영권을 대명소노 그룹이 가져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대명소노를 그룹을 보는 게 맞겠다. 근데 이 이슈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이슈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림당인데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20%가 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때가 이제 첫 이슈가 나왔을 때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자, 지난해 10월에 이슈가 터지고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고 그 급등한 거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가 조정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도 조정을 한 반 정도 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형태인데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공포를 느끼시면서 매물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분봉 그리고 뭐 3분봉, 5분봉 많이 보잖아요. 분봉 대응하죠, 단기는. 근데 단기 분봉 대응할 때도 뭐 3분봉 상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급이 확 올렸다가 여기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잡게 되면 매도도 나올 때 한꺼번에 다 나오겠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도할 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게 되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빠른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매매를 통해서 경험치를 좀 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 어려우시면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올렸다가 여기에서도 못 올리죠. 다시 못 올립니다. 여기서. 자, 그 이유가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매물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 후에 다시 본전에 왔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생기죠. 본전 심리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리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도 아직도 거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가 주가가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뚫고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는 이런 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오늘 예림당을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망성이 높은지 아닌지 확률적으로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주식은 확률적으로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거예요. 분봉상에서 대응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원체 빠르기 때문에 변동성이요. 자, 예림당이었고요. 자, 대명 소노시즈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캔들 같은 모양은 똑같아요. 오늘 캔들은 똑같아요. 다만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는 그 전 고점 이 부근이죠. 예, 이 부근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갭으로 돌파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있던 매물들이 여기에서부터 소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명 소노 시즌이 경영권을 확보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돼서 오늘 다 소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먹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내일이죠. 내일. 그러면 추세에는 이탈이 없는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는 아까도 보셨듯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약간 프레시함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행정명령이 지금 벌써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100개, 200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사실 대표적인 건 에너지입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행정명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TA 항공 관련된 이슈는 아마 오늘로 끝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2기가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에 관련된 이슈를 챙겨보는 게 맞고요. 요거는 지금 앞에 매물도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오늘 좀 이후에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직 장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푸틴이 축하를 했어요. 사실 트럼프는 다 잘 지내죠. 푸틴하고도 잘 지내고요. 김정은도 잘 지내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만났고요. 푸틴과의 회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 비용이 그 프로젝트가 670조입니다. 약 670조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아니죠. 2023년도에 이미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다 방문을 해서 이미 다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 대화 열려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상황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중동, 뭐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부분도 그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트럼프는 아마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푸틴하고의 회담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국가안보회의가 보통 금요일 날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월요일 날 열렸고요. 그리고 바로 축하 메시지와 함께 러시아에 관련된 이슈를 언급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전진건설 로봇인데 지금 고점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에서 그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한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죠. 그래서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오늘 뭐 한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는 우리나라 건설주들 지금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다 꿈틀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경기를 빨리 살리거나 부양을 할 때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좋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대부분 해외로 눈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 비용이 67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철도가 깔릴 거예요. 물류 때문에, 건설 물류 자재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철도 관련주 뭐 있죠? 예,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로템. 현대로템도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어요. 예, 조정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로템은 방산주기도 하죠.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테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예, 현대로템.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그다음에 철도 테마인데 철도 대장주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테마. 트럼프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명절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업들도 직원들한테 보너스 줘야 되고 현금 확보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제 명절에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 명절 전 일주일 정도는 관망세가 좀 뚜렷하다. 근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 정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폭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선취매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주 시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도 방망이를 지금은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루에 5%를 수익 냈다? 지금은 약간 3% 정도 수익 내고 빨리 컷하고 예, 다음 종목 보는 게 맞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앞으로 이 AI의 패권 전쟁은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AI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물론 지금 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제가 오늘 관련 종목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은 안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원자력 관련 테마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도 지금 뭐 무시 못하죠. 결국에는 중국을 반도체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전기차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100%를 붙여요. 전기차에.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지금 전기차 관세를 100% 붙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도 동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는 좀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정책에 온 힘을 쏟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이 SMR이 그 대형 원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이라든가 그 내륙 지방의 인근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근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바닷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 좀 알아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해본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쪽에서는. 그리고 전력 기기, 그다음에 뭐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케이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전력 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ESS죠. 그 전력 저장 장치, 그 전력 저장 장치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AI만 놓고 봤을 때도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의 전력기, 뭐 변압기라든가 그리고 케이블, 노후 케이블들, 노후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체 수요도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기기 테마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횡보 구간에서 드렸는데 며칠 후에 급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좋은 흐름 보였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조만간에 폭등 나올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 움직임이 원체 좋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같이 하락했죠. 그 회복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했고요. 지금 한미반도체도 지금 고점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 녹색 선이 60일, 그다음에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죠. 이게 121선이고 이게 60선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이에요. 61선과 121선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모두 다 뚫었어요. 다 뚫었고요. 저항을 받고 내려온 게 아니라 되려 이제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지가 뚫리면 그게 또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21선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죠. 납품하고 있는데 고객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입니다. 거기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이쪽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요 정도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위에 계셨던 분들 매물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여기까지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11만 원에 위치해 있어요. 예, 11만 원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한 13만 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여기서부터 한 15% 정도 상승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3개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